성준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전 여주목사 최숙정이 4월과 아음회편 등의 책을 바치니 목마장 일부를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음회편 등의 책은 군주가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최숙정이 이를 바쳤으니 듣는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했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올량아버지 중추 소중계 등이 8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어세겸을 가선대부 함종군으로 신준을 가정대부 2조 찬판으로 유계번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신부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한천손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한한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한숙후를 가선대부 회령 무사로 삼았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권씨를 맞아들여 수기로 삼았으니 고 현감 권수의 딸이었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지금 헌문관이 명령하여 역대 군신 감을 교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책은 곧 경태 황제가 찬솔한 바로서 홍무 황제 이하 선덕 황제에 이르기까지 가언과 선정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이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명실록이 세상에 반행되지 않았는데도 이 책이 외국에 유포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조정의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찬술하여 일부러 만들어서 선덕 황제의 뒤에 부록하여 사왕으로 하여금 관람하도록 한다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척근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국조보감이 반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세주께서 이를 회수하도록 명하였지만은 그러나 서거정의 말도 옳습니다 하였다.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조정의 일은 취하고 버리기가 어려우니 찬술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지리의 현감 김극해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대저 수령의 도리론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있으니 그대는 자신의 노용으로서 억울한 형벌을 하지 말고 법 이외의 역사로서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그대의 직책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지평 복승정과 정원 김영정이 와서 아뢰기를 장례원의 송사는 당상관과 낭청이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 이를 판결하는 것인데 지금 잘못 판결한 이로서 사의 정난무를 파면시키고 사평 이집과 신필을 고문했습니다. 판결사 유계번은 또 마땅히 출국해야 할 것인데 2조 참의로 전직시켰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시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승지 김승경과 김계창이 들어와서 이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늘에 한한을 판결사로 삼았는데 그것이 물망에 부합하던가 하니 김계창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동료로 있었는데 한한은 본래부터 관리의 재능이 있습니다 하고 김승경은 아뢰기를 한한은 일찍이 승지가 되었으므로 성상의 뜻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또 나이가 젊고 총명하니 제주가 판결사를 감당할 만합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대저 법령을 마땅히 어수선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공안의 상정을 살펴보니 지나치게 줄여서 여러 고을의 1년에 바치는 지용의 물건이 절반 이상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제목으로서 말한다면 나라의 씀씀이가 모자라 관에서 억지로 사들이게 되니 백성이 매우 이를 괴롭게 여깁니다. 만약 상정을 고쳐 수량을 조금 증가시킨다면 공사의 양쪽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사제감에 저장된 어물이 조금도 남은 것이 없으니 지금 만약 중국 조정의 사신이 있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서 지공하겠습니까? 장흥고의 초석과 유사는 가장 보잘것없는 물건인데도 오히려 용도에 모자라게 되니 이와 같은 것은 낱낱이 들어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관사에 모자라는 물건은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전 천안군수 이영희가 법을 굽혀 의생 손효문에게 장을 쳐서 죽인 죄는 경국대전에 의할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고시는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여러 고을의 문신인 교수는 비록 임기가 차더라도 채차되지 못하여 관직이 승진되지 못한 지 7, 8년에 이르게 되니 지금부터 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즉시 경직에 서용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승진하도록 하며 또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사품 이상의 관계를 임명하도록 허가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한 명예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포의 만호가 배 부리는 것이 익히지 아니하여 모두 평평한 육지에 두고 있다 하니 혹시 위급한 일이 있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배를 만드는 데는 모름지기 소나무를 써야 하니 청컨대 연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소나무의 검불령을 거듭 밝히게 하소서 하고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변산에는 소나무가 가장 무성한데도 근래의 중들이 사찰을 건축하거나 혹은 판매하는 일로 인하여 이를 벌새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사찰은 모두 철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헌납 정서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적첩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데 김진은 첩의 소생을 처로 삼고도 직위가 시정에 이르게 되었으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부로 하여금 이를 분별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알타리의 정주 이초 양계 등 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당나라 태종이 항복한 돌구를 내지에 거처하게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외놈이 산포에 뒤섞여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록 아무런 일이 없지만은 후일의 헌다는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하니 시간간 성숙이 아뢰기를 김질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신이 도사가 되었었습니다. 김질이 외인의 호수를 검사하려고 했으나 놀라서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할 신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였는데 호구가 지난번보다 갑절이나 증가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수요한다면 반드시 연단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더 퍼져서 후일에는 반드시 우환이 될 것이니 장차 이를 어찌 하겠는가 하니 주화성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변장을 가려서 임명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만호를 가려서 보내더라도 후일에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첨지 중추 부사 고 대필이 나와서 아뢰기를
신은 제주 사람이므로 제주의 민폐를 깊이 알고 있으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본주에 바치는 진주 배와 앵무 배는 그 배단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감해 주소서 하고 또 역을 설치해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승제에게 이르기를 진주배와 앵무배는 나라의 용도에는 이익이 없고 배가 백성에게 미치게 되니 그것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역을 설치하는 일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는 해당 관청을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 을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 을사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교화의 죄수인 산후 김산이 양인 말경을 굿하여 죽인 죄는 형률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4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상당보험군 한명희를 강하우와 남양 등지에 보내 여러 포의 방의 설비를 낱낱이 검사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5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5일 병호 세번째 기사 형조 정랑 이영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5일 병호 네번째 기사 진주 목사 신말주 숙천부사 김사원 보은현감 이질 청량현감 김맹성 포천현감 권민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칠사에 있지만은 그러나 옥송은 지체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규철하고 지적할 것이니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의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6일 정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6일 정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6일 정리 세번째 기사 고원군수 한척 영덕현령 검휘 정주환관 이희 금성현령 한승필 회인현감 정윤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들은 어떻게 고우를 다스리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법을 받들어 백성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법을 받들겠다고 말하지만 물러가서 말한 바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각기 삼가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6일 정리 네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면포 2870회를 보내니 그것을 서정한 군사 가운데 옷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람마다 각기 3필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6일 정리 다섯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7일 무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효령대군 이고의 사제의 거둥하여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니 종추인 일품 이상과 의빈 등이 입시하고 대군의 자손인 환성군 이징 등 10인이 또한 참여하였다. 또 술과 음악을 하사하여 어가를 따라온 종친 제추와 여러 장수와 대관과 경영관을 접대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8일 기후 첫번째 기사 한은을 통정대부 이주 차미록 이인석을 동덕랑 수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8일 기후 두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9일 경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덕숭이 아뢰기를 장례원 사의 정난모와 사평 신필은 바야흐로 국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유계번은 판결사로서 승진되어 호군에 임명되었으니 만약 잘못 판결한 이로서 논지한다면 유계번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을 마친 후에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13권 성종 11년 1월 29일 경술 두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박안승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교선의 통훈대구 이하의 관원은 경의 처치에 맡기도록 했지만은 감사가 수령에게 장을 때렸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주시로 113권 성종 11년 1월 2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봉선사를 수리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로 113권 성종 11년 1월 2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명하여 겸사복 내금이 및 무신 당상을 가려 삼갑창과 삼갑사를 시험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풍운 뇌우제에 쓸 향과 청문을 친히 전하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통감 속편을 강하다가 이 항이 이르기를 부박한 신진의 사람은 쓸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르러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오히려 황발에게 자문을 구한다 하였으니 대저 신진의 선비는 기백이 날카롭고 일은 좋아하나 노승한 사람만 갖지 못합니다. 실로 이 항의 말은 만세 인주의 귀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현부가 어찌 늙고 젊은데 달렸겠는가마는 다만 부박한 선비는 쓸 수가 없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정지 정은 김영정이 아뢰기를 이조 참이 하느는 곧 판서 서거정 오촌 조카입니다. 비록 법으로 상피하는 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끌이 왕래하는 절친한 사이니 청근대 체임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황발은 누른빛의 머리털 곧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주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수령의 전취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비록 죄에 해당하더라도 3인 5인에 열에 들지 않는 자는 승천을 허락하지 않으니 비단 세수의 한 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전죄 때에 어찌 사정을 쓰는 패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청근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외첨지 평국충 등 3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하여 석전을 행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학궁에 거동하면 반드시 선비를 뽑았으니 지금 또한 인재를 뽑으려 한다 하니 영의정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춘위가 멀지 않았으니 인재를 뽑는 것은 불가합니다. 비록 이를 뽑는다 하더라도 1, 2만을 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륜단에 나아가 정창성 등을 명하여 시관으로 삼아 당나라 재상이 한유가 주주로 편천된 것을 용서해 주기를 비는 표를 모의하는 것으로서 시지를 삼고는 나아가 연대에 내려가서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가 일체이니 편패할 수 없다. 아울러 무사도 시험 보이도록 하라 하고 곧 이극정 등을 명하여 시관으로 삼았는데 이극정 등과 무과의 내금이 길소 등 3인을 정창송 등은 문과 최서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다. 즉시 최서는 성균관 전적을 제배하고 길소는 서부 주부를 제배하였으며 관에 명하여 유가의 제반의 일을 갖추게 하고 곤도로 내구마 각각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드디어 방방하고 백관들이 지나했는데 최서의 어미는 곧 우균의 비첩 소생이었으니 이로써 과거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날 유생이 과시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능히 전명할 수 없었으므로 최서가 과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춘미는 봄철에 시행하는 과거의 시험장 곧 춘등과시를 말한다.
점명은 명부에 따라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며 이름을 부름을 말한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복승정 등이 와서 아래기라는 사이 정난무는 이미 그름을 알고서도 오결한 문제로 좌제되었는데 판결사 유 개범만이 홀로 면한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개범은 안독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미처 검거하지 못했으니 정난무와 같은 죄과를 거론할 수는 없다 하였다. 복승정이 다시 농견이 전교하기를 다시 추국하라. 내가 장차 판결하겠다 하였다. 안독은 관청의 문수를 말한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정서와 장령 이인석이 아뢰기를. 신숙과 김순희가 사죄를 범하고 아직 2년도 되지 은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판관을 차임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승지에게 명하여 주의를 받은 1월을 상고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저녁에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승지와 경영관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위열왕으로부터 주나라 말기 5대 이르기까지 치란 흥망성쇠의 자취에 대하여 그것을 서로 강론하게 하라 하였다. 강론이 한나라 무죄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무죄는 신선을 좋아한 인주이다 하니 우승지 최수가 무죄가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상황을 극진히 진술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인주가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고 인신이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그 몸을 잃는다 하였다. 강론이 한나라 광무제가 공신은 임용하지 않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 또한 편백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공신을 보존하는 데는 덕이 있었다 하였다. 강론이 동한 당고의 화에 이르러 시독한 김흔이 말하기를. 군자와 소인은 각각 그 무리로서 당을 삼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분별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군자는 그릇 그 화를 입는다 하였는데 참장관 성현이 말하기를. 군자와 소인은 알기가 심히 어려우니 구준같이 어진이도 능히 정의의 간삼을 알 수가 없었으니 임금이 분별을 하는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고 시독관 이창신은 말하기를. 만일 공평 무사하여 사정에 가려지지 않는다면 가히 분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무죄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암의 어짐을 알고서도 능히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급암같이 고든 사람은 얻기가 쉽지 않다. 무릇 신진자는 모두 직언과 학론을 하지만 지위가 높아지고 편하게 되면 처음과 같지 못하니 이러한 자는 고름을 내서 승진을 탐내는 사람이므로 좋게 취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사경 민사건이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면 마땅히 멀리 내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성현이 말하기를. 곽공은 선을 좋아하면서도 능히 쓰지 못하였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우문 사급의 아첨함을 알고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였는가 하면 현종은 이 인보의 간사함을 알고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여 모두가 후회함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강론이 당나라 태종에 이르러 성현이 말하기를. 무릇 인재의 성취는 학업을 오로지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홍문관을 설치하고 나이 젊은 문신을 선발하여 이를 맡기는 것은 그 인재로서의 학업을 성취시키고자 함이지만 그러나 학업에 전심할 수가 없으니 착건대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말미를 주어 독서하도록 하여 그 업을 오로지 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장신이 또 힘써서 행하여야 할 도리를 극진히 진달하기를.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김흔이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는 것이다. 개성부의 기은 등과 같은
등의 일과 같은 것은 엄하게 학패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였다. 시독한 이 세광도 역시 성수청을 패하기를 청하고 또 이단의 패를 힘껏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단은 도에시아에 내버려 두고 숭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하필 위나라 대무가 사문을 다 뵌 것처럼 하여야겠는가 하므로 시관관 이 우보가 말하기를 사문을 다 뵌다면 사필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도 역시 백성들이다. 어찌 다 뵌단 말인가 하므로 이 우보가 말하기를 어비도 없고 인군도 없으니 죄가 막대합니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복세함은 궁구를 누르고 있으니 설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창신건하신 것이니 갑자기 철거할 수 없다 하였는데 시독한 조숙기가 말하기를 선왕의 성헌은 진시로 준수하여야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정승근이 말하기를 신등이 근자예 낙산사 복세안 등의 일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매우 결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뿌리를 끊어 없애고자 하면 반드시 중의 무리들을 다 뵌 뒤에야 가할 것이다. 이제 도첩이 없는 승인은 모조리 환속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하기를 거치지 않으면 건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현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불법을 숭신하지 않으셨는데 말년에 가서는 잘못 숭신하였으니 돌아보건대 전하께서는 끝까지 처음과 같이 삼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하였다. 강론이 파하니 밤은 이미 이고였다. 당고의 화는 호한의 말 환관이 전권을 전담함을 분개하 이를 공박한 지사들이 환관의 미움을 받아 종신 금고형을 받았던 일에서 나온 말이다. 기은은 의장을 엄하게 하고 무당 광대를 불러 악기를 갖추어 올리며 왕가를 무궁한 복을 빌던 행사이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신유 5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권총의 줄기 철저하고 부의와 조제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권총은 본관이 안동으로 길천군 권규의 아들이다. 태종의 외손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위고 늘 궁중에 들어가 살았다. 선덕기유년에 부사정에 제배되고 가비년에 옮겨서 세자 우시직에 이르렀다. 을미우년에 우부수에 오르고 종통 갑자년에 사복 소윤 병이년에 동부지 돈영부사에 제배되었다. 경태 임신년에 옮겨서 동첨지 돈영부사 갑술년에 첨지 중추부사에 오르고 올해년에 가선대부 인순 부윤으로 올랐다. 천순 신사년에 가정대부 중추원 부사에 올랐다. 성화 얼미년에 자험대부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때 이르러 졸화인데 나이가 68세이다. 시호를 영정이라 하였으니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낸 것이 영이고 관대하고 활약하게 고종명한 것이 정이다. 권총은 부귀하게 생장하였으나 성품이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였다. 늘 시와 술 그리고 매와 개로서 스스로 즐겼다. 비록 시첩이 앞에 나열해 있더라도 또한 극진한 호사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처음에 어머니인 경안공주와 아버지 권규를 함께 장사 지냈는데 물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장지를 붙여 길지를 가렸더니 구덩이에서 오색 흙을 얻었다. 세종께서 듣고 가상하게 여기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진실한 효도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한 정자를 지어 이름을 사친이라 하였으니 그 뜻을 붙인 것이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혹은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의를 정지하던 일을 말한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삼봉들에 들어가는 인원은 초무사 부사로 호칭하되 군관 각 10인은 경군사가로
가려서 정하고 고공은 경기의 수군 및 어부, 연부 가운데 배를 매우 익숙하게 젓는 자를 가려서 아울러 30일을 예차하여 조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공은 뱃사공을 말한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인석이 아뢰기를 여러 관사의 노비는 수요가 적어 혹은 10여 구에 이르는데 정업원의 노비는 수요가 많아 180여 구에까지 이릅니다. 청컨대 정업원의 노비를 여러 관사에 나눠 소속시키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준 것인데 지금 빼앗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원각사의 종은 본래 39였는데 물고 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부실한 공천으로서 이를 채우니 그 배단이 무궁하다. 내가 수요에 준하여 정해주고자 하니 뒤에는 다시 수요를 채우지 말게 하라 하니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이 인성이 말하기를 모두 혁파하는 것이 가합니다.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 때의 일인데 어찌 차마 갑자기 혁파하겠는가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만약 채워주지 않는다면 장차 수요가 다하는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법에는 사람들이 중이 되는 것을 금하나 여성이 되는 것은 금하지 않으니 공천이 역을 피하여 머리를 깎는 자가 많다. 이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니 그 여성을 금하는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장훈고 영 정인충 등 3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홍은형감 강적과 회등혁감 정일보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식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치중해야 하니 횡념하지 말고 한결같이 국법을 준수해서 각각 그 직에 충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천자가 태산에서 봉선하였다는 데 이르러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진종의 밝은 지혜로는 좋기 천서의 거짓됨을 알았을 것인데 몹시 좋아한 나비 미처 살피지도 않고 동쪽에서 봉선에 하고 서쪽에서 제사하여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저 왕험약이나 정의 같은 무리는 거론할 것도 없지만 왕단 구준 같은 이도 또한 미연히 따랐으니 이것이 가탄할 일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 진평 복승증이 아뢰기를 엎드려 듣건대 삼대비께서 장차 광릉에 참배하신다고 하는데 왕후는 일국의 어머니이니 모든 거둥에 있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삼대비께서 능침에 전날하는 이로서 바깥에서 밤을 지내시게 된다면 사대부의 아내들도 또한 반드시 이를 본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부인에게는 바깥일이 없으며 예문에도 역시 왕후에 배령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청컨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아랫사람이 본받을 것을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부인에게는 비록 바깥일이 없지만 하지만 능을 참배하는 일은 놀이삼아 돌아다니는 일과는 다르니 무엇이 어리에 해롭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파는 말하기를 예전에도 왕후가 능을 참배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대간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예의에 총부와 더불어 제사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아니 복승정이 말하기를 그것은 부인과 더불어 가묘해서 제사한다는 것이지 능을 참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정에서 나온 것이나 예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 전날은 궁궐 종묘 면묘 능침따에 참배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이 좌정의 숙향이 말하기를 제 나라는 어떤가 하니 안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말세이다. 제 나라는 진시의 세상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르러 시간관 이 의부가 아뢰기를 안자는 진시가 제 나라 찬탈할 조짐을 보고도 임금에게 의논하지 않고 사살의 숙향과 더불어 말하였으니 어찌 유무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아씨의 말은 과장됨이 많으니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안자가 진나라에 갔을 때 공이 그 집을 새로 지어 돌아올 무렵에 완성되었으나 곧 헐어버리고 이 시를 만들었으니 안자의 소위가 옳은가 하니 이 우부가 대답하기를 경공이 이 시를 헐어버리고 안자의 거처를 넓힌 까닭에 안자가 이를 헐어버리고 다시 이 시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지금 예조로 하여금 사역원 사옹원 도설리의 인신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공상 출납할 때는 마땅히 사옹원의 인신을 쓰니 도설리의 인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5일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신준을 가정대부 고양군으로 이병정을 가선대부 이조천펀으로 정문형을 자헌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이경동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구사로 신부를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한은을 통정대부 공조참의로 삼았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어세겸이 요동에 도착하여 문견 사건을 치게 하였는데 그 문견 사건에 이르기를 도사는 성이 왕이란 사람인데 안산역으로부터 요동에 도착하였기에 신이 통사 안인의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전하는 성지를 준동하여 성공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지금 선위하고자 한다 하고는 곧 신과 서장관, 종사관, 단련사를 부르면서 신등이 도사의 중문 받게리니 도사가 통사 김유경을 불러 묻기를 중국인과 수급을 곧바로 북경에 바치려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비록 중국인에 관계되는 일이기는 하나 이들은 군대의 노획물이므로 도망해온 것을 해송한 것과는 비할 수 없다. 또 수급은 왕정에 바치는 것이 옛 예인 까닭에 우리 전하께서 직접 예부에 바치도록 하셨다 하니 진무, 왕황 등이 갖고 있던 주본에 초한 것을 신에게 보이면서 새 대인의 말을 전하기를 이와 같이 주달하려고 하는데 재상의 뜻에는 어떤가 하였더니 그 줄거리는 피로인 등은 친척에게 거부하고 그 수급은 애양보의 총병관에게 보내주어 경계 위에 효시하여 적인을 경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김유경으로 하여금 도사에게 고하게 하기를 전하께서 직접 예부에 바치도록 명하셨으니 지금은 이 처치는 감히 들을 수 없는 명이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새 대인에게 면전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곧 도사청에 나아가 태감, 위난, 총병관, 구경 및 왕, 도의사와 더불어 행례를 하기를 마치니 새 대인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대공을 이루셨으니 우리들은 매우 기쁘다. 간략하나마 연석을 베풀어 사자를 위로하고자 한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충성이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빙설로 길이 험하여 큰 성리를 거둘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태감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피로인과 수급은 굳이 함께 바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부객을 바치는 예가 있었고 더구나 주본과 예부의 자문에 이미 기록하였으니 맡겨두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새 대인이 말하기에 여기에 태감, 총병관, 도의사가 있으니 이 역시 조정의 공의이다. 피로인은 본래 요양 사람이므로 왕래하는 데 패단이 있으니 수급은 변전에 붙여서 효시하게 하고 인구는 친척에게 붙여 완취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왕정에 바치면 저절로 조정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하의 명을 받드는 중에 있으므로 황공하에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새 대인이 말하기를 재상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이미 여기는 한 집안이니 비록 왕정에 직접 바치지 않더라도 전하의 충성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들이 사유를 갖춰 주달함이겠는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지금 주본의 초한 것을 보건대 우리나라
주본의 사용과 같지 않으니 만약 예부에서 인구와 수급을 어찌하여 마음대로 요동해 두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작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새 대인이 말하기를 앞서 보여준 주본의 초한 것은 마땅히 고치겠다 하고 이어 수를 돌리고 또 증류를 하려고 하므로 신이 사용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아직 재정에 군명을 주달하지 않았는데 먼저 폐물을 받는 것이 가하겠는가 청컨대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새 대인이 말하기를 하찮은 물건인데 어찌 사용하는가 하고는 억지로 주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이해받았는데 정사와 서장관 달리한 사람 모두 일표리였으며 장관은 청초 2필, 타각의 종인은 각각 청초 1필, 군관은 면포 각각 2필이었습니다. 1. 통사로 하여금 부도사에게 선물을 주게 하였더니 도사가 말하기를 자문에 보고된 인물은 의로서 마땅히 곧바로 재정에 전달하여야 한다. 왕의사는 왕래하는 폐단이 있다 하여 이를 저지하였을 뿐이니 오늘 재상에게께서 굳이 다툰 것은 참으로 옳다. 그러나 사세가 이와 같은 것을 어찌 하겠는가 하고는 이어서 주본의 초한 것을 주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주제는 적을 쳐 죽인 데 대한 일입니다. 요동도사의 정장에 의하여 조선국왕의 자문을 베껴서 갖추었는데 이 정장에 의하여 이것을 얻었으므로 신이 험차 진수 요동 태감 위낭 험차 수문 요동 찬리 군무 도철원 우첨절 왕의사와 회동하여 먼저 건주 역적이 여러 번 변경을 범함으로 인하여 장수에게 명하여 출병하게 할 것을 의논하여 정했는데 적의 소구를 정벌할 때 조선국왕에게 칙서를 내려 군사를 내어 응원하고 절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국왕께서 이에 능히 군사를 내어 적인을 죽여 수급을 얻었으며 남녀를 사로잡고 포로된 중국인과 아울러 살아있는 가축과 가산을 거두고 여사를 불태워버렸으니 그 조정을 공경하고 숨기며 변방을 힘써 지킨 충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건주의 살아남은 적과 경계에 임하여 여러 오랑캐들로 하여금 성조의 위험이 멀리 시행됨과 원방에서 용명을 함을 알게 하였으니 반드시 마음으로 놀라고 간담이 떨어질 것입니다. 차견한 호송 인원을 예로서 관대함과 공로를 헤아려 더해주어 배환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국왕의 자문에 의한 포로인 적속의 남녀는 예에 따라 북경에 해송하여야 하고 그 참하여 얻은 수급은 예로는 연변에 매달아 달아매어 효시하는 데 해당하며 그 거두 얻은 포로가 된 인구는 모두 요동 각 위의 관군의 가속으로 보호하였다가 응당 안주할 집으로 주어 보내는 데 해당합니다. 이제 조선국의 자문에 의하여 모두 북경에 해송하려는 것인데 도로의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등이 공동으로 의논하여 포로인 적속의 남녀는 원래 얻은 가산과 아울러 그대로 요동도사가 차견한 관원이 반송인과 원래의 배신으로 하여금 북경에 안동해 가도록 하며 포로가 되었던 중국 여자는 공사를 심취한 것이 명백하거든 안주할 집을 주 완치하도록 하고 참하여 얻은 수급은 사실이 확인되면 연변으로 옮겨보내어 달아며 효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얻은 소와 말은 본국에 나가 있다가 쓰러져 죽어버렸으므로 모두가 각각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에 용명하여 적을 쳐 죽인 일에 대한 기록은 오로지 사인 우충을 차견해서 직접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삼가 주제 내용을 갖추하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북괴은 포로와 적을 죽이고 죽인 표적으로 벤 왼쪽 귀를 말한다. 용명은 위의 명령을 받듭니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 인수 왕 대비 인해 왕 대비가 광릉에 나아가 친제하고 또 봉성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니 우승지 채수 동부승지 이 세좌 및 종제를 수점하여 수거하게 하였다. 돌아오다가 풍량궁에 나아가니 경기 관찰사 여자신이 절무를 올리었다. 수점은 당선관을 임명할 때 전조 이조와 에서 세 사람이 후보자 곧 산망을 올려서 임금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던 제도이다. 절물은 철에 따른 산물이다.
성중시로 114권 성중 11년 2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성중시로 114권 성중 11년 2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토원들에 나아가 삼전을 맞이하고는 전교하기를 송조의 황제가 황태우와 더불어 함께 거동할 때 앞서 갈 사람과 뒤에 갈 사람을 의논한 적이 있으니 이것을 상과에 아뢰라 하니 예조 판서 이승수가 대답하기를 송나라 때의 황제가 황태우와 더불어 함께 절에 거동하였었는데 태우가 먼저 가려고 하자 당시에 가난한 자가 말하기를 지 아비가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법이니 황제께서 앞서 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명신, 언행, 록에 실려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내게 앞서 가도록 명하셨으니 내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의 김해 웅천 동네에 지진이 있었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호군 정석희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초무사라서 삼봉도에 가는데 무릇 보고 듣는 것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신과 박종원은 모두 무인이니 청컨대 문신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문신 1인을 가려 종사관으로 일컬어 보내게 하였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아뢰기를 행호군 유계번은 전에 판결사가 되어 김영기 등의 노비를 오결하였는데 난관이 이미 좌죄되었는데도 유계부는 스스로 죄가 무거움을 알고 한가에 불복하였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니 다음은 직첩만 거두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2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2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시로 114권 성종 11년 2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임금이 영사 한 명에게 이르기를 왜 이래 또 양계의 백성은 전투에 익숙하지만 남방은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 백성이 난리를 알지 못하는데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은 날로 점차 번성하니 미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늘 위태함을 잊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삼도는 태평한 데 익숙해져 전쟁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인데다가 외인이 오랫동안 우리 땅에 살고 있어 형세를 잘 알고 있으니 뜻밖의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해마다 대신을 보내어 변방의 일을 규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에게 통유하여 수여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 명에가 말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어영고 영 박건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생원 최연손 진사는 2호 등 각각 100인이었다. 성조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사리기를 상호군 정석희가 삼봉도 초무사로서 물길을 꺼려하여 개차두기를 꾀하고는 초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여 면할 것을 도모한 죄는 유리 장 100대를 때려 파직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장은 속바치되 고신을 빼앗고 창원에 부처하라 시키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목 속편을 강하다가
죄연법을 파하고 다시 통상하였다는 데 이르러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세종께서 죄연법을 만드시고 이름하여 어염이라고 하고는 주하이 등 신계에게 명하 이를 관장토록 했는데 조정의 은원이 패단이 있다고 하여 미처 행하기도 전에 중지되고 말았으니 죄염의 법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낭성군 한보가 양어머니 조씨를 대함에 있어 불손하게 한 죄는 유리 장 80대에 해당하고 대전에 의하여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니 다만 파직만 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안으로부터 삽은대 일요를 내어다가 승지들로 하여금 내기를 하게 하였는데 좌부 승지 변수가 이를 차지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혜루 아래에 나아가 종친 연을 하고 이어 곡연을 베풀었다. 또 종친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였는데 헌납정서와 지평 복승정 등이 아뢰기를 종친이 잔치를 올리는데 승지와 사관이 입시할 수 없었으면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예연을 파하고 한창 곡연을 베풀고 있는 중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수가한 제추와 여러 장수들과 경량관을 건능 등 들에서 대접하게 하고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2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훈련원 부정 박종훈이 삼봉도 초무사로서 물길을 꺼려하여 병을 핑계대어 상흔한 죄는 유리 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직처벌 거두고 김해에 부처시키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잠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김양경이 아뢰기를 임금의 행동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후세로 하여금 감시하는 바가 있게 함입니다. 그늘에 종친이 잔치를 올리는데 사관에 입시할 수 없었던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조에서는 종친의 관사에 사관에 입시한 예가 있지 않았다. 정전에 나아갈 때라면 조정이 있는 곳이니 사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편전에서 종친을 인견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궁에서 사사로운 은혜를 펴는 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사관에 입시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김양경이 말하기를 인주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정도입니다. 어찌 사사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심해가 대답하기를 옛사람은 좌사가 말을 기록하고 우사가 행동은 거지를 기록하였으니 임금의 한 가지 말, 한 가지 행동 상세히 기록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김양경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신천군 강군이 나이가 70이 찼다 하여 사직하였으나 하락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1일에 신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생훈과 진사를 방방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정서가 아뢰기를 종친의 관사에 승지와 사관의 입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종친이 외인은 알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혹은 은혜를 묻고 무례함이 있을 경우 죄를 주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를 용서하면 법을 무너뜨림이 되는데 가하겠습니까? 하고 집병복 승정은 말하기를 관사가 비록 무비를 익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로 이것은 희사이니 사관과 사신이 좌우에서 바르게 경계하지 않는다면 혹 게을러서 거칠어지는 데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한 명에게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지만 그것이 희사라고 하는 것은 그럽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적을 받으니 편안함만 믿고서 무비를 잊어버리면 불가하다. 관사하는 것을 희사로 삼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신으로서 활을 잘 쏘던 자도 당상이 되고서는 전연 활 쏘는 것을 익히지 않으니 매우 불가하다. 오늘의 기현회에는 재상을 잔치에 참여시켜 사우게 하고 홍문관의 관원인 성현, 김훈, 조숙기와 같은 사람도 가서 참여케 하라. 하니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기영에는 어진이를 존경하고 노인을 복량하는 곳이니 홍문관의 나이 젊은 무리들이 참여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왕희지의 난정기에 이르기를 많은 어진이가 다 이르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함께 모인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모시고 가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우찬성 가밍행 희맹 병조판서 이극정 동래군 정난종 곽성군 김경광 호조참판 손순효 부재학 성현 전한 이우보 교리 김헌 부교립 조숙기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토록 하였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임정 전에 나아가 공신의 중삭연을 받으니 중재로서 울산대군 이정 등 7인과 영의정 정창선 등 43인이 입시하였는데 정창선과 덕원군이 있어 상당부원군 한명기 청송부원군 심해 광산부원군 김국광 주하이정 윤필상 파천부원군 윤사헌 광릉부원군 이극배 도승지 김승경 행사용 김영건이 술잔을 올리었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5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외호군 조국차 등 3인이 와서 도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종원칠 정수와 국분사 주지성 숭목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조사 김영류 부사 이극기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복명하는 임금이 선정 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김영류가 아뢰기를 서반 이상이 말하기를 황제가 동정의 공을 녹훈하여 무령후 주용을 올려 공으로 삼고 태감 왕직을 도태감으로 삼고 참장 주준 배곡 총병관 마일을 도독으로 올려주고는 그 나머지 장사도 아울러 관지를 올려주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동정은 성종 10년 1479년에 명나라에서 조선의 힘을 빌어 건주의 야인을 정벌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조선에서 조아이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5권 성종 11년 3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 장령이 인석이 아뢰기를 한충래는 전에 돈영부 정이되었다가 대간이 그 광망함을 논하여 군직에 서용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일찍이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돈영부 정에 서용되었으니 매우 불가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충래를 광망하다고 논한 것은 전일의 사설의 추천장을 고쳤기 때문인데 그때 함께 범했던 최용, 변수는 모두 화질에 제수되었는데 한충래만이 홀로 사용될 수 없단 말인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한충래가 광망하다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동령부는 직사가 없으니 여기에 제수한들 무엇이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이 인석이 말하기를 정은 곧 한 관청의 장인이 만약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래 사람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또 종친 연과 궁궐 안의 관사는 청와대 시신과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동지사 이승소에게 이르기를 이제 외변이 있어 버려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도주에게 유시하려고 하는데 경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추문한 뒤에 유시를 내리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적 외가 찬산산에 숨어있어 비록 도주라 하더라도 능히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변방의 백성이 저우개를 만나 바로 사로잡은 것을 들어주게 되면 외구가 자연히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하니 이 승소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백성이 외인을 사로잡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변방의 백성이 매양, 외선을 만나도 바로 피해버리니 이 때문에 적외가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이 추격해 잡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공을 탐하는 자가 고기 낚는 외인을 적외로 여기고 앞을 다투어 격살할 것이니 그러면 앉아서 변론을 날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화질은 고귀한 벼슬이다. 격살은 쳤어 죽입니다.